트렁크 분실 사건. 1954년 6월 19일 예일 대학을 아주 작별하고 떠나서 뉴요크시에 와서 5, 6일 묵다가 그달 26일 다시 뉴요크시를 출발하여 약 1개월 동안 미국 각 지방을 순회하는 여행을 떠났다. 처음 향한 곳이 뉴요크로부터 동북방 기차로 3시간 반가량 걸리는 보스턴이었다. 이곳이 곧 우리 서윤복 선수가 마라톤에 우승한 곳이요. 또 이 도시와 연접한 케임브리지시에는 미국 대학의 원조인 하버드 대학이 있다. 나는 이 하버드를 첫 목적지로 삼은 것이었다. 이 기차는 내가 5개월이나 살고 있는 뉴헤이븐시를 통과한다. 그만 해도 정든 곳이라 차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유심히 내다보며 지났다. 여행 중 부족하기 쉬운 것은 수면이다. 어느덧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. 얼마를 갔든지 또 얼마를 잤는지 언뜻 잠을 깨어 보니 기차가 어느 역에 증거하였다가 막 떠나는 참이었다. 처음 내가 이 착간에 오를 적에 무거운 슈트케이스를 들고 올라서 보니 입구에 들어서자 옆으로 빈 자리가 있고 거기 몇 개의 짐이 놓여 있기에 나도 그 자리에 놓아두었다. 그러나 혹시 어떨까 하고 잠들기 전에 가끔 이 자리에 와서 내 짐을 살펴보았었다. 이번에 잠을 깨서 가보니 그것이 온데간데 없다. 잃어버린 것이 분명하다. 그리하여 포터에게 물어보았다. 그는 눈이 둥그레지며 나는 모른다고 대답한다. 왜 모르느냐고 다시 잼쳐 물었더니 모르니까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더 있느냐고 하며 좀 당황한 태도를 보인다. 나이 50이나 넘었을 듯한 늑수그레한 사람이다. 그러나 그가 그 물건을 없앴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. 그렇지만 또 승객 중에서 내가 잠든 틈을 타서 훔쳐가지고 내려버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. 그럴 리 만무하다고 생각하였다. 그러나 내 슈트케이스가 없어진 것만은 사실이니까 꼬박 없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. 뉴헤이븐을 출발할 때에 웬만한 짐은 다 본국으로 붙이고 이 케이스에는 여행 중 당장 입을 와이셔츠, 속옷 등 속을 넣었을 뿐 그리 중요한 물건은 들어있지 않으나 그러나 한 가지 탈난 일이 있었다. 귀국할 때에 유럽을 돌아보려고 친구에게서 빚을 얻어 500불 여행 수표를 만든 것이 이 트렁크 속에 들어있었다. 이것이 탈이라 생각하였다. 더욱 난처한 것은 뉴헤이븐 은행에서 여행 수표를 바꿀 때에 그 번호를 적은 용지를 주면서 여기에 번호를 적어 가지고 있다가 만일 수표를 분실하거든 곧 그 기록을 보내주면 돈을 도로 찾을 수 있다고 일러준 일이 있었다. 그런 것을 나는 그 번호 적은 용지까지 슈트케이스의 수표와 함께 넣어두었던 것이다. 그 수표의 번호를 알 도리가 없다. 그러면 400불은 손해를 보고 말아야 하나. 그도 견딜 수 없는 노릇이다. 포터를 붙들고 또 물어보았다.
그는 아까와 마찬가지 태도로 모른다고 방패막이만 한다. 그러면 누가 아느냐고 따지니까 차장에게 이야기하여 보라 한다. 차장을 찾아보고 내가 뉴헤이븐을 지나서부터 잠을 잤다는 말과 뉴헤이븐 역을 출발한 후에까지도 내 트렁크가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. 내가 잠을 깬 것은 이 차가 뉴런던 역을 출발한 직후인데 그때 비로소 내 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는 말. 그동안 세 개의 정거장을 지나왔으니 그 정거장으로 전화를 좀 걸어 보아달라는 말을 자세히 하니 그 차장 대답이 이 차는 급행이므로 중간역에서는 전화를 걸 수 없으며 종착역인 보스턴에 가서 역장에게 이야기하라 한다. 그래서 나는 역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 같이 가자고 부탁하였다. 보스턴에 도착한 후 곧 역장을 찾았다. 역장실에는 화물 분실개가 따로 있었다. 나는 그 개원에게 차장한테 말한 사연을 다시 되풀이하였다. 그 개원은 나에게 슈트케이스가 무슨 빛이며 크기가 얼마나 하며 나의 이름을 표시한 꼬리표가 붙었느냐고 물어본다. 나는 사실대로 설명한 후 내 명함을 꺼내주며 이런 명함을 가죽 꼬리표에 넣어서 달았다고 일러주었다. 그는 전화통을 들더니 뉴헤이븐 바로 다음 정거장인 올더세이브루크 역으로 먼저 전화를 건다. 저편 대답이 내 이름이 달린 슈트케이스가 플랫폼에 놓여 있는 것을 보관하여 두었다고 한다. 그 임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다음 차편으로 보내겠다고 한다. 이리하여 나는 보스턴에 도착한 지 약 4시간 후에 그 트렁크를 다시 내 수중에 넣었다.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었다면 다시 찾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였다. 이와 동시에 분실하게 된 원인도 생각하여 보았다. 누가 훔쳐갈 생각이었으면 플랫폼 위에 놓아두었을 리가 만무하다. 또 누가 제 것인 줄 잘못 알고 들고 내려가서 제 것 아닌 것을 깨달았을 경우에는 역시 플랫폼에 버려두었을 리 만무하다. 반드시 사유를 갖추어 여권에게 말하고 주인을 찾아주라고 부탁하였을 것이다. 그러면 어떻게 되어 내 트렁크가 자체 밖으로 나갔을까 나는 생각하였다. 그 포트의 태도가 당황하여 하는 것을 보니 이것은 거의 소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. 즉 다른 트렁크를 내려놓을 때에 잘못 알고 나의 것까지 내려놓은 것이 아닐까. 그 당시의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보고 또 그 포트의 하던 짓을 보니 나의 이 추측은 거의 100% 정확하리라 생각하였다. 어쨌든 나의 재미 1년간 또 수천 마일 여행 중에 가장 큰 실수는 이 트렁크 분실 사건이었다. 객관적으로 생각하여 보면 이것은 극히 작은 사건이지만은 이 한 사건으로서 미국의 세도 인심을 넉넉히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 나와 함께 가서 함께 돌아온 이상훈 씨도 보스턴 모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다른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다가
돈 지갑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백화점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 지갑을 잘 보관하여 두었노라는 대답을 듣고 찾아온 일이 있었다. 참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